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 혜택들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드리는 복지비서 미스 킴입니다. 3월이 되면서 이사 또는 개업, 행사 등 목돈 나갈 일이 꽤 생기는데요. 요즘 은행 방문하시고 당황스러운 일 정말 많으시죠? 특히나 많이 질문 주시는 내 돈 내가 입금하고 출금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많이 의아하시죠? 오늘은 2023년 싹 바뀐 은행 업무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폰이 발달한 시대, 그래도 종종 은행에 방문할 일이 생기는데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평소 때와 다름없이 당연한 듯 은행에 방문했는데 잘못하다 국세청 신고까지 들어갈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심한 경우에는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ATM 입출금 한도 변경입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넣고 뺀다는데 무슨 국세청이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뉴스와 언론, 은행 등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죄가 날로 진화하여 피해 입으시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액 또한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으로 ATM 무통장 입출금 한도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무통장으로 입금해서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 또한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이번 대응 방안은 바로 ATM 무통장 입금을 통해 대면 편취형 자금이 범죄 조직 계좌로 흘러가는 수법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ATM을 통해 전달받은 형태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ATM 입출금 한도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도를 줄여 거액을 여러 번 나누어 송금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검거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관련하여 새로 도입된 맞춤형 문진표 작성에 대한 내용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5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건 역시 보이스피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절차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를 활용하지 않고 범인이 피해자와 직접 현장에서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20년 15,111건, 2021년 22,752건, 2022년 14,053건 등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금을 이체하는 계좌 이체형은 감소하는 반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 대면 편취형이 비중 무려 73.4%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은행 창구에서 500만원 이상 현금을 찾을 때 미리 문진표라는 걸 작성하여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찮고 시간 걸리는 필요 없는 절차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내 가족이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꼭 필요한 절차가 될 수도 있겠네요. 문진표 작성에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내용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통계적으로 30대 남성은 대출 빙자형 사기 피해 비중이 높았고 60대 여성은 가족 사칭형 사기 피해 비중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반영해서 고객의 연령, 성별, 인출 금액 등에 따라 문진표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객 스스로 사기당하고 있음을 자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문진표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진표를 작성하여 출금을 하려는데 현금으로 1,000만원 이상 찾으려고 한다면 창구 직원이 사용 용도를 묻는 것이 의무인데요. 입출금 모두 사용 용도를 묻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 내 돈 내가 입금하고 쓰겠다는데 뭘 자세히 묻나? 라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때문인데요. 1,000만 원 이상 입금 또는 출금할 경우 은행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는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입출금하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 보고 대상이 되는데요. 같은 금융기관에서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할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국세청 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요. 그렇다고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하시는 분들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금 세탁 방지 제도 때문에 도입된 제도로 2006년부터 시작된 제도인데요. 처음 기준 금액이 5천만 원이었으나 2019년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은행 방문했다가 검찰, 국세청 등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갑자기 들으시면 화내시는 분들 또는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은행 방문 전 이 점도 참고하셔서 입출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싹 바뀐 은행 업무 비대면 계좌 개설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신분증 사본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했었지만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본인 확인을 강화하여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 도입으로 신분증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만약 이 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 외에 다른 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는 건데요. 추가로 안면 인식 시스템도 개발 도입한다고 하니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문제가 잇따르는데요. 계좌 개설 후 3일 동안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행 업무에 대하여 자칫 잘못하여 당황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바쁜 일상의 은행 업무 팁 2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은행 방문 예약 서비스인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히 어르신분들 몸도 불편하신데 기다리시다가 화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요. 은행에도 예약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또는 스마트 뱅킹 이용 중이시라면 예약하실 수 있는데요. 은행에서 기다리시다 지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ATM 기기 수수료 면제인데요. 주요 시중 은행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ATM 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기업, 경남은행 등 시중은행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ATM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은행마다 적용 시기가 다르고 홍보가 덜 되어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은행마다 혜택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니 자주 거래하시는 은행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복지비서 미스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